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시장의 지지부진함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중국의 코로나19 심각성과 또 다가오는 FOMC 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나서 시장은 오늘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뛰어 올랐었던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죠. 지수 자체는 부진합니다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또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이 방법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상한가 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잡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주토피아에서는 매일 수익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상한가 간 종목까지 잡아냈거든요. 자세한 테마 분석이 신의 한 수였는데 그 비법이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주토피아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말씀드린 대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코스피는 0.59% 마무리가 됐고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2,405.2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88% 하락했는데요. 712.26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도 도와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 출신입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실력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가 말씀드린 상한가 간 종목인데요. 우리 홍주 원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홍주원 전문가님이 에너토크라는 종목으로 수익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면서 상한가 기록했는데 저희는 미리 선침해를 했거든요. 이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게 되면서 원자력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 이어갔는데 저희도 기분 좋은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종목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꼭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크릿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신이라는 종목은 10월 25일에 공략해서 53%의 수익률, 도화 엔지니어링은 47%, 서암기계공업이 44%, 나머지 종목들도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 공략한 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시크릿 종목 방송 때마다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노란톡 안에 계신 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만큼 수익률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휴림로봇이 460%, 한신기가 186%,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100% 안팎으로 상당히 좋은 거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도 얼른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냐, 바로 홈스쿨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 전문가님이 한 가지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자, 수소 테마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또 아쉬우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오늘 홈스쿨링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알찬 시간과 함께 관련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에너토크로 수익 낸 거 보셨잖아요. 에너토크도 홈스쿨링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홈스쿨링에도 좋은 종목, 다음에 또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시간까지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꼭 함께 하셔야 되겠죠.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로드맵도 보내드립니다.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간편한 종목 로드맵인데요. 여기에 수소 관련주에도 연료전지, 수소차, 저장용기, 충전소 운영처럼 작은 테마들로 또 한 번 세분화되어 있고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이 자료 꼭 받아가셔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기초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13강인데요. 갭의 개념과 종류라는 주제로 차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체적인 내용까지 또 알아가실 수 있는 자료니까요. 기초부터 다시 다져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얼른 들어오셔서 가져가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다 자료들 모두 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시장의 악재는 모두 다 노출이 된 듯한데 그래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오늘 하루였거든요. 궁금한 점들 또 새로운 전략들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급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이 조금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연속 몇 거래일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게 지금 2,500선에서 코스피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빠질까요? 어디서부터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 주토피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대체 시장이 어디까지 얼만큼 더 빠질 것인가라는 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뚜렷한 반등은 좀 안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 누군가한테 의지해보고 싶다, 또 새로운 종목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 위해서 노란톡방에 공간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까지 오늘 다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매일매일 자세한 시황과 관심 테마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분석부터 자세하게 좀 한번 들어볼게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연일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엄청 강한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지수가 좀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덩달아 힘도 빠지거든요. 이럴 때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무대응이 대응이죠. 무대응이 대응이다. 네. 좋은 이럴 말씀이시네요. 때는 뭐 대응을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시장이 뭐 더 빠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러한 파동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이렇게 빠지기만 하진 않고 또 중간에 그 반등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빠졌다 또 반등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부터 조금 추세 변곡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 코스피 차트를 쭉 길게 보시면요.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거의 연말이죠. 작년 7월 이후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빠지기만 했는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추세가 너무나도 꺾여 있죠. 네. 꺾여 있는 와중에 요번에 처음으로 12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지수가. 그동안에는 반등이 나올 때 항상 61선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그 아래 뭐 21선에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61선도 뚫어냈고 121선도 뚫어냈어요. 코스피 지수가. 한마디로 지금은 바닥을 좀 찍고 추세 변곡을 시도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내외적인 어떠한 뚜렷한 악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악재들은 시장에서 전부 다 소화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까요?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뭐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 게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대략적으로 한 2,350포인트 이런 지점을 찍어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도 그때 돼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을 시도를 할지 아니면 더 빠질지. 그럼 더 빠지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한 2,200포인트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200포인트를 또 벗어나게 돼 더 빠지게 되면 연저점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마이 구간이다, 어떠한 구간이다, 저항대다, 뭐 지지 구간이다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대입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실 이게 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차트는 시시때때로 변하고 어떤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돼봐야 아는 거예요. 다만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만약에 연저점을 깰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뭐 역사적인 또 다른 악재가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있는 악재만 봤을 때는 시장이 다 반영이 됐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350포인트까지 조금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까지 좀 열어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에 좀 안착이 되면서 지지 구간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지력 테스트가 잘 뭐 된다고 한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750포인트는 다시 탈환이 가능해 보이는 수준으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수급 문제인데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수급이 엇갈렸어요. 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좀 매도를 했고, 근데 이게 뭐 강력한 매도다라고 또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80억 정도 수준의 뭐 그런 매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과연 기관이랑 외인이 어떠한 뭐 스탠스를 지금 시장에 취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그건 아셔야 돼요. 외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내 그 주식 보유에는 거의 최저치예요. 역사상 최저치 수준이기 때문에. 네. 더 팔 것도 없을 것이며 지금은 적극적으로 외국인도 좀 매수에 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시간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을 상황을 만들어 줄 거다. 왜냐? 더 팔 게 없다니까요. 네네네. 더 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서로 약간 눈치 보기처럼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네요. 지금 네. 공매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역사상 거의 뭐 공매도 또한 지금 거의 최고치를 찍어가고 있는데 공매도도 지금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외국인이 팔 수 있는 것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숏 커버링이 들어오던 뭐 장기 커버링이 들어오던 간에 어찌됐건 커버링은 들어올 거고 그 외국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뭘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럼 그때 돼서 시장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한 2,700선, 2,800선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계속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악재가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좀 가지고 이제 추세 변곡이 시작이 됐으니까 무대응이 대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버티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럴 때 누군가의 조언이 없다면 무턱대고 또 대응하시다가 손실나기 십상인데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그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셔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조언 삼아 보시고 어려운 시장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 힘낼 수 있도록 잘 따라오시면 언젠가는 더욱더 큰 수익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열심히 버티면서 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또 수익을 낸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 이 수익의 맛은 너무나 달콤한 것 같아요. 에너토크라는 종목인데 11월 1일에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로 딱 3주가 됐습니다. 지금 수익률 23%를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장중에 기록을 하고 마감 때까지 상한가를 가져간 종목이거든요. 이게 홈스쿨링에서 또 원전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시면서 오늘 이슈를 그대로 받은 이 종목입니다. 어떻게 다양한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종목들을 딱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지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테마 분석을 딱 해드리면서 차트, 기술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리기 때문에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종목들도 잘 나고 있습니다. 뭐 유신이라는 종목도 지금 1위에 보고 계시고요. 53%, 도화 엔지니어링이 47%, 서암기계공업이 44%,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요, 여러분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공략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저희가 스윙 종목들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그 주인공이거든요. 전문가님한테 한번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종목을 딱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리뷰 좀 도와주세요. 이 종목 더 가져가도 좋을까요? 우선 제가 뭐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몇 번씩이나 설명을 좀 드렸던 네, 바가 네, 네. 있었죠. 사실상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주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렸어요. 11월 1일 날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상 그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제가 11월 1일 날 소개시켜 드렸던 지점이 여기거든요. 지금 이제 노란색 네. 포인트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고점이 어디예요? 고점이 18,200원이에요. 와, 여기서부터 지금 거의 뭐 8,000원 아래까지 떨어진 상황이라서 네. 너무나도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기회가 맞는데 저가 매수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올라갈 종목이야 저가 매수지. 여기서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이거 저가 매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마를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원전 산업, 원전 섹터 자체를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원전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재료가 금방 소멸될 재료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한전이 뭐 역사상 최고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시국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친환경 에너지로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럼 결국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돌고 돌아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원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네.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결국은 앞으로 이제 SMR이라든가 소형 원전 있잖아요. 소형 원전 같은 경우도 더 짓게 될 거고 원전 수출도 더 지속적으로 될 건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좀 네. 드렸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에너테크 같은 종목들 이런 산업을 보고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은 상한가 같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같이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원전주 아직 안 오른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후발주 제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노란통 메신저 지금 다 들어오셔서 후발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도 잘 챙겨 가셨기 때문에 또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더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다른 원전 관련주들이 있었잖아요. 막 한신기계도 있었고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도 있었는데 에너토크만큼 강한 힘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뭐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분명히 나옵니다. 네. 지금 너무나도 위치가 좋아요. 특히나 뭐 한신기계 이런 뭐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여전히 매력 있는 매수가이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 자체가. 근데 문제는 지금 전략을 좀 잘 잡으셔야겠죠. 이런 네. 종목들도. 원전주는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이렇게 한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도 같이 엮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까지 공략 못하신 분들은 원전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한신기계도 좋지만 제가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종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런 종목들 제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은 원전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후발주 뭐가 있는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원전 관련주는 아직도 수익을 챙겨갈 구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이나 또 새로운 종목까지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받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여러분 월드컵 지금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월드컵보다 중요한 게 내 계좌, 내 포트
내 종목 챙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알찬 시간 준비를 해놨죠. 바로 매주 화요일에 돌아오는 홈스쿨링이라는 시간인데요. 홍주원 전문가님에게 집에서 배워보는 강의입니다. 오늘은 또 앞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수소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마 수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거나 또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종목 투표하는 기회까지 드리고요. 또 이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찾아오고 있는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저 홍주원 소장이 드리고 있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왔을까요? 자, 요즘에 이게 조금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소 관련된 강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수소가 좀 까마득합니다. 언제였죠? 우리가 수소가 핫했던 게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연초 그리고 연말, 작년 연말 이때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수소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친환경과 어떠한 그 태양광이랑 같이 좀 2차 전지랑 엮어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수소는 수소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수소 전기차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수소 전기차 같이 움직일 때 전기차가 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테마였는데, 최근에는 이 수소 관련주가 아예 다르게 가죠. 수소 전기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근데 다시 이 수소 관련 테마들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왜 수소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더 늦기 전에 잡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테마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린이 분들도 다 같이 공략할 수 있는 비밀 클래스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소 관련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종목이 뚜렷하게 대부분 뭐 시노펙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떠오르시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굉장히 강력했던 종목이 인지 컨트롤수라는 종목이에요. 인지 컨트롤수. 저점 대비해서 약 1162%씩이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1000%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종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수소테마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만큼 올라간 거였거든요. 이 인지 컨트롤스가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을 때만큼의 수소 관련 테마가, 그 붐이 다시 시장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지 컨트롤스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제가 관심 후보로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 종목들의 종목명은 가려져 있습니다. 번호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번호와 차트만 보시면 돼요. 차트.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차트를 골라내시면 되는데, 제가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줬어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운 상승을 단 1개월 만에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 지금 1개월 만에 이만큼이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눌림목 구간, 즉 조정 구간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고점을 뚫어냈죠. 얼마 전에 뚫어낸 거예요. 저저번 주에 뚫어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추세 변곡이 시작이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수급은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차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1번 차트,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1번 차트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들어오셔서 1번이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2번 차트를 바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차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 1개월 만에 11,000원이었던, 만원대였던 가격대가 1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7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큰 상승인데요. 도대체 이 수소 테마에 무슨 붐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단기 조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단에 위치한 121선까지 뚫어줬어요. 한마디로 위에 있는 저항대는 조금 강하게 뚫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크게 부딪힐 만한 어떤 요소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수급이 붙어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신고가를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종목, 2번 종목, 굉장히 끼가 다분한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거래량까지 아주 잘 붙어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2번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자, 2번 종목도 매력이 있지만 사실은 이 3번 종목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 종목. 1번과 2번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왜? 1개월 만에 굉장한 폭등을 보여줬고 지금 최근에 수급이 거의 시장에서 상위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의 수급이 지금 붙어줬거든요.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변동성이 조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략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번 차트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후발주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번 종목과 2번 종목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3번 종목이 조금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이 3번 종목, 이 수소 관련해서 후발주로 이 1번과 2번이 보여줬던 단기 폭발 주가에 단기 폭발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후발주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3번이 조금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이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들어오셔서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차트의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는 분께는 이 수소 관련 로드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련주를 다 정리를 해드리고 왜 관련주인지 어떤 회사인지까지 정리가 된 표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정리한 표고요. 여러분들께 들어오시면은 이것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만 보시고 아직 안 들어오셨다면 얼른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 2, 3번 차트 확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1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의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또 한 번의
강한 슈팅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차트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눌림목에서 또 한 번 뻗어 나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죠. 자, 세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3번이라고 보내주고 계셨고 저도 지금 3번에 좀 투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후발주의 개념으로 지금 이 추세를 또 이어갈 수 있는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들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이 종목이 마음에 든다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이 카메라로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번, 2번, 3번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득표한 그 종목은 종목명과 전략까지 정확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종목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소 테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종목들과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공부까지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소 테마에 대해서 홈스쿨링 계속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수소 테마를 왜 봐야 될까요? 산업의 전망을 보면 알죠. 그럼 산업의 전망을 볼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하게도 수요가 중요하겠죠. 수요. 수소 산업의 수요는 굉장히 밝습니다. 자, 2020년도에 수소 산업의 전망은 약 90만 톤밖에 안 되지만 지금 2050년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660만 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넓어지죠. 커지죠. 이 자체가 수요 자체가 매년 성장하는 성장 요율을 봤을 때는 약 30년 동안 100% 가까운 거의 한 70%, 700%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이죠. 2050년에 수소 소비량이 대략적으로 6.6억 톤이라고 합니다. 전체 에너지 수요에 따지고 보면은 22%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최대 에너지 소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석유예요. 화석연료. 이게 지금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는 이 정도가 화석연료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여기 전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그리고 이제 2050년이 되면 이 부분에 대략적으로 10분의 2 정도가 이 수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0분의 2 정도가 수소 에너지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자, 수소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본디 에너지라는 거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기는 발전기를 통해서 보통 이제 뭐 핵원료라든가 그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뭐 전기를 발생시킨다던가 아니면 태양광을 받아서 발생시킨다던가 아니면 풍력을 받아서 발생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뭐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물론 만들어야 되지만 한계가 없습니다. 만드는데 한계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우주를 살펴보면 돼요. 우주 물질에 여기서는 75%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90%에 가까운 우주의 물질에 90%에 가까운 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한마디로 우리가 우주에서 수소를 채취하는 방법만 터득한다고 한다면은 수소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최대 에너지원이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져다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편중이 없어요. 보편적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풍력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에너지도 그렇고 풍력 에너지도 그렇고 그 에너지를 에너지화시키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지형을 갖고 있죠.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에너지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골고루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일단 장기간 그리고 대용량을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라든가 기타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대용량을 장기간 동안 저장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ESS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들에 우리가 조금 기술 개발에 목매는 이유 또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든 에너지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대용량을 장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열 전기를 생산 후에 물만 배출합니다. 물만. 한마디로 탄소 배출이 없다라는 거죠. 탄소 배출이 없이 물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이면서 고효율적인 에너지이면서 에너지 고갈을 걱정할 필요 없는 우주 물질의 75% 거의 90% 가까운 우주 물질에 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적 편중이 없이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수소라는 게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마치 인류의 구원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도 있겠죠. 여기 4번에 보면은 열 전기를 생산 후에 물만 배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기술로서 그 격차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수소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선 수소 경제를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잡고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요. 수소 생산을 해야겠죠. 에너지를 쓰려면 수소를 생산을 해야겠죠.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가스가 있고 태양광, 수력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생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석유화학에서도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 같은 데서도 가스를 추출을 해가지고 추출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이라든가 수력 에너지에서도 그 에너지를 돌리면서 또 수소 전해 수소라는 거를 수전 전해 수소라는 거를 또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해외 생산, 이걸 보고 우리가 수입 수소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총 4가지로 나뉘죠. 석유화학에서 발생되는 부생수소,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에서 추출되는 추출수소,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에서 추출이 되는 수전 해수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입해오는 수입수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들을 우리는 저장을 하고 운송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흔히들 들어보셨을 우크라 때문에 많이 들었죠. 러시아 때문에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소를 운반을 하고요. 운송을 하고요. 또는 튜브 트레일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튜브 모양처럼 생긴 저장소를 모아가지고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액화탱크 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그 기름 저장통처럼 생긴 건데 거기에다가 그쪽 액화탱크에다가 수소를 실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운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쏴주든 아니면 튜브 트레일러라든가 액화탱크로 저장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송을 하는 방법. 그건 좀 차이가 있겠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장이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간다고 치면은 튜브 트레일러나 액화탱크 같은 경우는 저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소 활용이 되겠죠. 이게 운송이 됐어요. 만들어지고 운송이 됐으면 저장이 되고 운송이 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수소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은 여러 가지에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빌리티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용이 있는데 모빌리티용은 뭐 할까요?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드론 이러한 운송용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수소 에너지가 있고요. 가정용에 들어가는 또 수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당연히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에너지겠죠. 그리고 건물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전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스 터빈용이 있습니다. 터빈을 발생시키는 때, 터빈을 돌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수소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소 경제는 정말 많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관련주가 많겠죠. 뭐 부생수소 관련주, 파이프라인 관련주, 튜브 트레일러 관련주, 에카탱크 로리 관련주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수소 택시 관련주, 수소 버스 관련주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관련주만 잘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은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로드맵을 보시면은 나오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로드맵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련주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수소 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이 로드맵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소 경제 생태계를 우리가 좀 봤을 때 어떤 테마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거기에 있던 경제 구도에 있겠죠. 자, 수소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 속에서는 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란 수력 에너지 이게 관련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 전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수소를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라는 거를.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 전환 기술인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뭐 수소 저장이라든가 뭐 전기 분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세분화된 테마들이 너무 많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연료전지 관련주, 천연가스라든가 바이오가스 이런 관련주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H2 수소 저장 관련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선박 기차, 수소 기차, 수소 선박, 수소 자동차 이런 거 관련주도 있겠고요. 그리고 발전용 수소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가정이라든가 건물용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열병합이라든가 산업용 수소를 만드는 관련주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네 개의 세부 테마를 보자면은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수소차와 부품 관련주. 자, 두 번째, 수소 충전소 관련주. 자, 세 번째,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하고 운반하는 운반 기술 관련주. 저장 운반 기술 관련주. 이렇게 총 크게 네 가지 테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결국은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주들을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는 로드맵까지 제가 오늘 다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연료전지, 수소차, 저장용기, 수소기술, 충전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 이거를 오늘 들어오시는 분께는 다 이제 드리는 거고. 자, 이걸 받아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공략을 할 때 그냥 공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기대감에서 우리가 함께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대감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수소 테마.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수소 테마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내년 상반기 그리고 올해 연말 주력주로 한번 가져가 보자. 이 내용입니다. 모멘텀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와 지금 최근에 MOU를 체결을 했죠.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리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두 분이서 이제 여기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있죠. 요게 이제 국부펀드 MOU 체결을 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8조 5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8조 5천억 규모의 신재생 발전 그리고 그린 수소라든가 암모니아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네옴시티에는 뭐가 들어가냐? 바로 그린 수소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때 그린 수소뿐만이 아니라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또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이 공장을 짓고 20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얼마가 든다고요? 8조 5천억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죠. 자, 이 모멘텀 관련 후보입니다. 첫 번째 아까 종목 기억나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1번 차트죠. 자, 이 종목, 이 기업 뭐 하는 회사일까요? 중형 규모의 수소 스테이션 개질기를 설계하고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소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번 차트 설명을 아까 드렸으니까 생략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까지 좀 들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실 수가 있겠죠. 마음이 바뀌셔도 괜찮아요. 이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1번이라고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한마디로 정책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정책 자금. 이 정책 자금이 들어가면은 모멘텀은 폭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책은 거스르지 마라. 예, 정책주는 배신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수소 공급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 목표를 이렇게 정부가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남은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돼서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 좀 추려드리자면요. 21일에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수소 공급과 CCUS, 이 CCUS가 뭐냐면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탄소 전력 공급, 한마디로 탄소가 없는 전력 공급, 친환경 자동차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총 4개 분야의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심의를 통과시키고 의결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 친환경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수소 공급이 조금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모멘텀까지 한번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의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기반이 되는 상황인데 이 정책 우리가 또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종목 관심 후보 두 번째입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자, 자회사가요. 산업용 수소를 취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가 산업용 수소를 취급하는 회사라는 거죠. 본인이 아니라. 근데 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자회사든 모회사든 간에 관련주로 다 엮이는 게 또 주식시장 아닙니까?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어요. 차트가. 정말 이게 또 단기 급등이 잘 나오는 차트이긴 한데 자,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이 2번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2번 차트를 한번 설정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2번 차트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노란토 메시지 들어오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자, 관심 후보 세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 뭐 하는 회사일까요? 자, 차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 저점에서 아주 잘 공략할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차트예요.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안정적입니다.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일까요? 수소 연료 전지, 아까 연료 전지 이야기 드렸죠. 수소 연료 전지용,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그리고 방산 전술차 모듈용 이렇게 총 3가지의 필름 캐피시터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방산 전술차에도 들어가고 수소 연료 전지에도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캐피시터를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수소 전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전환이 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필름 캐피시터 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들어보니까 3번이 참 매력적이네요. 그죠? 자, 3번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선택을 해 주셔야 될 시간인데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뚜렷한 종목이 있었다.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이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을 보셔야죠. 이 홈스쿨링에서 집어드리는 종목 중에 수익이 안 난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요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도 우리가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힘든 시장 한번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스쿨링 수소 테마 오늘도 너무너무 알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투표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약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공략하기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공략해봐도 좋겠다. 매력적인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더욱더 큰 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세 번째 차트가 지금 인기가 많은데요. 이제 후발주
값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 종목을 번호를 노란톡방 안에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투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투표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그 종목으로 다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주토피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님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 거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주토피아 이어지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